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2의 김혜영입니다. 자, 11월 마지막 거래일을 보냈습니다. 자, 일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답답하고 지루하기만 했던 11월 시장 잘 버티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네, 마지막 시장 유종의 미를 좀 거두기를 바랬는데 시장은 역시나 다소 아쉬운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시장의 단연 키워드는 국제유가였는데요. 국제유가 급락과 관련해서 국내 시장 희비가 엇갈리는 종목군들 많았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이 있었는지 확인해보고요. 대응 방안도 챙겨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2월 시장 좀 훈훈하게 보내실 수 있는 알짜배기 종목도 챙겨봤으니까요. 1시간 동안 채널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막상막하 투맨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시장 상황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이 오펙 회의에서 이 감산이 불발되면서 국제유가 급락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내 시장에도 희비가 굉장히 엇갈렸죠. 정유, 조선, 화학, 건설, 대체에너지까지 급락하는 모습 보였고요. 반면 항공과 운송 쪽은 올라가는 소식 보였다는 소식 증시의 화제 앱을 통해 확인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금요일 함께하실 두 분 소개해드려야죠. 오늘은 박종영 멘토와 최명성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시장 상황 분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 11월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요. 다소 아쉬움은 남습니다.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은 유동성과 관련해서 대외 변수도 우호적인 상황인데요. 자, 오늘 시장 상황 멘토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금요일 시장은 네. 금요일이었는데 일단 버틸 때까지 버텨보자, 이런 느낌이 좀 강한 시장이었습니다.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그 다음에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경기방어주들이죠. 뭐 KTNG라든지 그 밖에 경기방어주 종목들이 선방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러면서 지수를 좀 안정시켰고 반면에 그런 이제 정유화학주, 그 다음에 건설, 그 다음에 중공업주들이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일 그 오펙의 그런 이제 뭐 생산량 뭐 감산은 안 한다, 뭐 이런 거를 하면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정유화학주들이 이제 급락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좀 전체적으로 시장 지수는 크게 그렇게 변동이 없었지만은 개인들이 많이 담고 있는 뭐 정유화학주라든지 아니면은 건설, 그다음에 중공업 조금 실망스러운 하루가 되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게 언제까지 그런 유가가 하락을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좀 더 추가할 이후에는 계곡이 깊으면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산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뭐 중공업주나 화학주라든지 이런 게 계곡이 더 분명히 생길 건 확실합니다. 근데 분명히 그런 이후에 더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요.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코스피는 일단은 연말까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방어주 종목들이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계속 그 흐름이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코스피의 눈치 보기 장세였습니다. 마땅히 거래량도 없었고요. 그리고 코스닥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런 3분기 실적 호전 종목들이 상한가 또는 이렇게 상승세가 이렇게 눈에 띄었었는데요. 오늘 뭐 그 코스닥 쪽에 뭐 강한 테마를 형성하는 섹터군들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적 호전 관련돼 가지고 그런 종목들만 좀 유독 강했는데 앞으로 뭐 코스닥 종목을 선택을 할 때는 3분기 실적이 발표되지 않은 그런 종목들을 선취매해가지고 공략하는 방법이 최근 시장에서 좋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코스피 쪽에서는 약간 좀 경기방어주 성격의 그런 배당 높은 종목들 위주로 선택적으로 접근을 하시고, 그리고 꼭 코스닥은 테마를 선택을 하기보다는 실적이 앞으로 좋을 거라고 예상이 들어지는 3분기 발표가 예상이 되어지는 종목군들을 선택을 해서 공략을 하시는 게 수익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경기 방어주, 배당과 관련된 종목들 좀 눈여겨보자라는 말씀까지 챙겨봤습니다. 이어서 최명성 전문가께서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오늘 시장 좀 그 삼성전자 때문에 시장이 좀 대체적으로 약세였습니다. 그 지난 2주 동안 그 삼성 SDA 그 공모주 바람 또 삼성 SDA가 일주일 내내 그쪽으로 돈이 다 가는 바람에 좀 힘들었는데 어제부터 그 삼성전자 자사주 뭐 2조 2천억 매입한다 해가지고 삼성전자가 급등하는 바람에 좀 모든 돈들이 이쪽으로 몰렸죠. 또 오늘 그 유가 하락 때문에 인해서 여러 가지 뭐 해운주나 중공업주나 건설주가 많이 하락했는데 11월 달 마지막 날이 때문에 좀 상승하는 종목이라든가 지수가 좀 강력하게 받쳐줘야 되는데 좀 그렇지 않아서 좀 개인적으로 좀 서운했고요. 믿을 건 이제 연말 랠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장도 이제 상승하고 있고 중국이라든가 일본이 계속 치고 나가는데 우리 이제 국내 시장도 이제 12월 달에 연말 랠리 있는데요. 연말 뭐 12월 말에 윈도우 드레싱 효과도 있고 뭐 기관들의 이제 기관 평가도 있고 하니까 12월 달 이제 연말 랠리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요. 12월 시장은 아무래도 좀 연말 랠리가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앞서서 박정영 멘토님이 경기 방어주 말씀하셨거든요. 배당 관련된 종목들 어떤 종목 위주로 보면 좋을 것 같으세요? 배당 관련주는 이제 한국전력이라든가 KT, KTNG 뭐 그런 쪽으로 좀 보수적으로 네. 그렇죠 하고 또 개별적으로는 이제 무림페이퍼라든가 그렇게 이제 코스닥에서 찾아보면 한 10종목 정도가 배당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를 못 해왔는데 그런 종목을 찾아서 좀 일부 좀 소액 투자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두 분 모두 12월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것 같습니다. 배당 관련 종목 챙겨보자라고 하시네요. 자, 이어서요.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어떤 이슈 선정됐는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국제유가 급락으로 관련주들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12개 산유국으로 구성된 석유 수출국 기구는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석유 장관회의에서 하루 평균 3천만 배럴의 산유량 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세계 경기 둔화와 미국의 셰일가스 원유 공급으로 최근 5개월 새 30%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일부 회원국들은 국제유가 하락을 막기 위해 감산을 주장했지만 합의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국제유가 급락에 따라 오늘장 정유, 화학, 조선주들이 줄줄이 하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정유, 화학은 정제마진 감소, 조선은 대형 석유회사들의 해양 플랜트 발주가 지연될 것이란 우려감이 일고 있는데요. 하지만 비용 절감이 기대되는 항공, 해운, 전력 등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의 날개 없는 추락, 과연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유가 하락에 따른 정화조 영향과 향후 투자 전략이 전격 공개됩니다. 네, 최근 5개월 사이 국제유가가 한 30% 정도 급감을 했습니다. 오펙회의에서 감산 쪽으로 방향에 무게감이 좀 실리지 않을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불발됐죠. 국제유가 급락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기름을 부은 꼴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국내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들 저희가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박정영 멘토님께서는 국내 시장의 국제유가와의 밀접한 관계들이 있는데요. 어떤 부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 이번 주 그 아침 시황, 화요일 날 하는 아침 시황에도 유가에 대해서 되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가 관련해가지고 그런 투기적 매수세들이 들어와가지고 변동성이 심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정유화학주들이나 이런 종목들은 유가 반등을 미리 예상을 해가지고 이미 선반영된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접근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이제 투기적 매수세들의 그런 매도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급락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물론 이제 오펙에서 이제 그런 생산 감소를 기대를 했었지만은 그러질 않고 그냥 기존대로 이렇게 유지를 하겠다 이렇게 뭐 얘기가 나오면서 유가가 그런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급락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점진적으로 좀 더 이제 유가가 급락을 해가지고 정유화학주들에 미치는 그런 뭐 투매 이런 비슷한 물량이 나오게 된다면은 그거는 반드시 잡아야 되는 그런 섹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시장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지금 간신히 시장을 버티고 있는데 이런 버티는 상황에서 유가가 반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경기 민감주들이 강한 반등이 나온다면은 시장이 급등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배제를 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재 구간에서는 아까 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경기 방어주의 위주로 종목들을 이렇게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당분간은 그런 이제 금융 투기, 그러니까 세계적 그런 금융 투기 세력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유가의 그런 변동성이 좀 많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이 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좀 약간 유가락에 대한 그거를 좀 감안을 하시고 그런 경기 민감주들, 정유학주들, 건설주, 그 다음에 중공업주들에 대한 그런 매수는 좀 자제하실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고 있고요. 그런 이후에 나서 이제 그런 종목들을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요, 반응이 굉장히 발빠르게 나왔습니다. 정유, 조선, 건설, 대체에너지까지 밀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이 밀렸던 원인들 뭐 많은 분들 알고는 계시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 부분부터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그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 종목 이제 하락과 상승이 말을 해주는데요. 오늘 보면은 이제 정유라든가 화학, 조선주가 좀 많이 하락을 했죠. 그리고 거기에 비해 이제 반대파로 이제 항공주, 여행주, 해운주, 전력주가 상승을 했는데 참 그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그동안 한 3개월 정도 일본 엔저로 인해서 계속 어려움을 겪다가 좀 한숨 쉬고 이제 좀 돌아설까 했는데 오늘은 뭐 유가 하락해가지고 내리는데 방금 박정희 멘토께서 말씀을 잘해줬는데 저는 좀 일시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이따 종목을 돌려가면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나라가 예전에 저 어렸을 때 보면 1배럴당 한 12달러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뭐 오일 쇼크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엄청난 그 고생을 석유 값이 폭등하는 바람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때가 32불까지 갔습니다. 근데 32불도 비싸다고 했는데 요즘 뭐 1년 전에 보면 120불까지 갔거든요. 무려 10배가 뛰었는데 120불이 지금 70불까지 내려왔는데 예전에는 뭐 10불, 20불, 30불이라 이거 30불이었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뭐 조선주, 건설주가 그때 단기적으로 1, 2년 힘들었지만 나중에 보면은 뭐 조선주, 또 중공업주, 또 뭡니까 해운주라든가 건설주는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단기적인 이슈라 보고요. 충분히 오히려 당분간은 좀 힘들지만 오히려 유가 하락이 또 국내 경제 호전 쪽으로 미치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요, 저희가 차트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체감 온도가 좀 확실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밀렸던 섹터부터 좀 차트를 돌려보도록 하죠. 예, 그럼 오늘 조선주부터 제가 네.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도표를 보시면요. 오늘 대우조선의 양이 장중의 모양 거의 8% 정도이면서 많은 거래량을 터뜨리며 하락했죠. 그래서 대우조선의 양은 이제 아주 상승 추세로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급락을 맞았네요. 그다음에 그 현대 미포조선 있죠. 현대 미포조선도 올라 한 6% 정도까지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오늘 좀 밀린 종목이 많습니다. 또 특히 건설주가 많이 밀렸는데 이제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아랍이라든가 중동 또 아프리카에 건설이 많이 나가는데 거기서 이제 유가가 하락하면 그 나라에 그러니까 유가를 파는 나라들의 순이익이 떨어지기 때문에 건설도 이제 좀 이제 매출이 떨어지지 않냐 그런 이제 염려를 해서 많이 떨어지는데 현대건설이라든가 대우건설 이런 종목들이 오늘 많이 좀 내렸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많이 내렸고요. 그다음에 보면은 오늘 저기 OCI 이런 종목 있죠. 네. OCI. 그래서 OCI도 네. 많이 밀렸죠. 네, 그렇죠. OCI도 오늘 이렇게 많이 한 7% 정도 밀렸는데 급락이죠, 예, 급락.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밀리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보면 좀 일시적으로 보고 특히 제가 좀 걱정을 하는 것은 OCI 종목은 일단 뭐랄까요?
유가도 계속 내려가죠. 이제 끝이 없습니다. 뭐 말로는 경제학자들이 뭐 60불, 70불이 마지막 노선이라는데 그것은 착각이고요. 가격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옛날 그 10불하는 게 벌써 140불까지 뛴 적이 있었는데 지금 뭐 75불까지, 70불까지 내렸는데 밑은 어딘지를 모르거든요. 또 셀가스도 싸기 때문에 특히 뭐 하나케미칼이라든가 OCI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좀 주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앞서서 미국 셰일가스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이 부분 역시나 빼놓고 갈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함께 연계를 해서 좀 이야기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요. 박종영 멘토님이 이 부분을 좀 해결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셰일가스가 뭔지에 대해서 좀 네.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셰일가스는요, 진흙이 이제 퇴적되어가지고 그 이제 셰일층에서 나오는 이제 천연가스를 이렇게 일컬어가지고 말하는데요. 셰일가스 매장량이 지금 보시면 대부분의 이제 투자자들은 미국이 가장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전 세계 전 세계 인구가 60년 정도 쓸 수 있는 매장량이 지금 셰일가스가 있는데요. 그 매장량이 뭐 중국,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그 다음 미국, 캐나다, 뭐 그 다음에 멕시코 이런 순으로 지금 매장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뭐 셰일가스는 뭐 중국이나 아르헨티나의 그 영향력이 좀 큰데 지금 뭐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뭐 미국에서 뭐 이제 뭐 셰일가스를 공격적으로 이제 뭐 그거를 이제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그런 이제 오펙의 저 심기를 좀 건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뭐 이제 일각에서는 그 셰일가스하고 비등하게 한번 가보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까지 뭐 셰일가스 가격대로 이렇게 떨어뜨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도 저는 좀 약간 좀 추가적인 이렇게 하락이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단 셰일가스 이런 게 원론적인 얘기는 좀 무시를 하고요. 잠깐 차트를 보면서 좀 약간 이건 꼭 설명을 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건 좀 네.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차트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WTI 이제 원유 뉴욕 현물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2년 차트로 이렇게 지금 돌려봤는데요. 지금 중요한 자리들이 있죠. 딱 보셔도 80 라인대하고 70 라인대하고 60 라인대 상당히 오랜 기간 거쳐서 올랐기 때문에 분명히 80 라인대는 한번 무너졌기 때문에 70 라인대에서 지지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맥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생각에는 70이 잠깐 이탈되면서 이런 국내 시장에 약간 좀 여파를 미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제가 좀 약간 우려하는 바는 이런 부분입니다. 뭐 지금까지 해가지고 설마 이게 60 밑으로 깨지겠어. 예. 뭐 이런 생각도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때였죠. 금융위기 때 2008년도 당시 때 이런 급락이 나왔었습니다. 150에서 거의 35까지 떨어지는 이런 한 1년에서 2년,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이런 원유가 급락을 하는 모습이 나왔었죠. 이때 당시 때 경기 민감주들 정말 많이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쓰러지고 나서는요, 그게 정말 매수의 기회가 된다는 거, 이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거를 언급을 드렸는데요. 지금은 떨어지는 칼날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말고요. 떨어져가지고 이거를 더 이상 좀 살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좀 매수를 하라고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은데 잠깐 차트 하나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잠깐 또 하나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어떤 차트냐면요, 하나케미칼입니다. 아까 전에 최명성 전문가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케미칼 설마 24,000원에서 반토막 났는데 여기서 또 떨어지겠어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전에 요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떤 부분이냐면요, 아까 전에 그 상품 WTI를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유가가 35달러 근처까지 갔을 때 이 하나케미칼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잠깐 이렇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차트를 이렇게 잠깐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요, 이때 당시 때만 해도 하나케미칼도 25,000원, 2만 원 하던 좋은 주식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 사이에 어떻게 됐냐? 3,000원, 4,000원까지 갔었습니다. 대부분의 투매가 끝자락이 나왔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요, 지금은 아직까지 떨어지는 칼날이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언젠가는 한번 이런 구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케미칼이 혹시라도 몇천 원 이런 구간대가 나오게 되면은요, 그 외에 나오는 그런 상승 파동은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하다.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꼭 그런 기회를 꼭 붙잡으셨으면 하는 이렇게 바람으로 이렇게 좀 이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좀 참아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최근 우리 시장 호재에는 좀 무덤덤하고요. 악재에는 아무래도 좀 굉장히 민감합니다. 떨어지는 칼날이다라고 하셨는데 잡지는 않더라도 그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좋아질 수 있는 그 시기까지 좀 기다려 봐야 할까요? 굉장히 네. 답답하실 거거든요, 지금. 네, 답답하신데 아까 전에 그 하나케미칼을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네. 하나케미칼이 뭐 4,000원, 3,000원 떨어졌다고 할지라도 불과 1년 만에 거의 15,000원, 2만 원대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그만큼 급하게 떨어지면 그만큼 센 상승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경기 민감주가 절대로 망가질 수는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망가지면은 국내 증시도 망가지고 국내 산업도 망가진다고밖에 볼 수 없는 이유가 국내 산업의 80% 90%가 이런 경기 민감주, 화학주, 정유주, 그다음에 뭐 건설주 전반적인 산업에 이렇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식 자체가 쓰러질 수는 없습니다. 잠깐적 일시적으로 급락이 나와가지고 왜곡이 발생되겠지만은 어느 순간에 보면은 가장 빨리 올라와 있을 수 있는 게 이런 주식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손해 보고 있다고 하시면은 끊어내기에는 만약에 손실 보면 너무 크면은 못 끊어냅니다. 제가 여기서 강하게 끊어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못 합니다. 그냥 버티시고 분명히 그런 유가 반등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손실 보상을 할 수 있는 구간대가 분명히 오니까 그때까지만 이렇게 조금 참아 보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자, 같은 내용으로요. 최명상 전문가님께도 좀 대응 방안 들어보도록 하죠. 정유, 화학, 조선, 건설 이런 종목들 대응 방안을 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글쎄 지금 정답은 없는데 오늘 네. 일단 일시적으로 보거든요. 일시적으로 보는데 이제 대세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어렸을 때 뭐 다 전화기 집에 있었죠. 전화기 있었는데 핸드폰이 나왔을 때 그때 200만 원인가 했죠. 200만 원, 300만 원이니까 이제 VIP라든가 꼭 사업할 때 필요하신 분만 썼는데 요즘 뭐 초등학생 유치원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핸드폰 가지고 있다가 벌써 2년 전부터 이제 스마트폰으로 바뀌는데 우리나라 국민 거의 80%가 스마트폰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걱정이 뭐냐면은 유가가 그래서 이제 120불에서 70불까지 왔는데 이제 그 셰일가스가 지금 한 35불 가거든요. 그럼 이제 물론 셰일가스를 또 설치하고 그걸 또 이렇게 땔감으로 이렇게 에너지화 하는 데는 좀 힘들겠지만 그런 기간이 5년, 10년이 지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미국도 매장량이 많고 중국도 매장량이 많으면 왜 굳이 뭐 그 석유를 갖다가 뭐 1배럴에 70불 그거 주고 쓰겠습니까? 반이 싼데. 그래서 대세의 흐름이 셰일가스로 가니까 상당히 그 관련주들은 조주해야 됩니다. 특히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케미칼이라든가 OCI는 이제 너무 석유값이 비싸가지고 기름값이 비싸가지고 그걸 대체하려고 했는데 석유값은 반토막 났고 거기에 또 반토막 난 이제 반의 반값인 셰일가스가 더 싼 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너무 하나케미라든가 OCI 같은 그 두 종목에 대해서는 장밋빛 환상보다는 뭐 좀 대응을 하는 게 절반이라도 끊었다가 나머지 들고 있다가 나중에 바닥을 찍고 올라올 때 다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요. 또 이제 반대파가 있는데 일단 이렇게 정유라든가 조선주라든가 중공업주가 하락하면 올라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항공주인데 아시아나항공이나 대한항공 벌써 이제 쾌재를 부르겠죠. 왜냐면 벌써 뭐 기름값이 반으로 떨어지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시아나항공은 이제 이 바닥에서부터 추천을 했는데 벌써 한 4,000원짜리가 한 5,000원대 왔네요. 그래서 20% 상승했는데 이 종목 계속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이 있네요. 예, 대한항공도 이제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가고 있는데 이런 종목은 계속 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여행주가 그러니까 아시아나항공이라든가 대한항공이 이렇게 기름값이 싸지면 분명히 이제 여행 비행기 티켓 값이 싸주겠죠. 그러면 이제 하나투어라든가 모두투어 이런 주식들이 갈 수 있는데 벌써 하나투어 이런 종목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배달하는 이제 CJ 대한통운이라든가 이런 뭐 택배가 많은 물류회사, 기름을 많이 쓰는 이런 회사라든가 또 보면은 이제 해운주죠. 이제 그 배로 많은 우리나라 그 이제 자동차라든가 물량을 운반하는 이제 한진해운 이런 한진해운 같은 이런 종목이라든가 흥하해운 차트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흥하해운이 오늘 신고가 나왔는데 이런 종목들은 흥하해운은 싸네요. 뭐 가격도 2,200원이고 오늘 640만 주가 터졌는데 신고가 나오면서 최대 거래에 나오는데 이런 종목들은 향후 계속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참 그 경제학자들도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세계적인 경제학자들도 세계적인 지표를 15%밖에 못 맞춘답니다.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데 자주간 좀 이런 관련주, 석유 관련주라든가 셰일가스 관련주는 좀 잘 시청자분이 잘 살펴보시고 잘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어서요. 저희가 냉탕과 온탕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SH에너지화학은 조금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3분기 실적과 관련해서요.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소식에 급등세를 오늘 또 보였거든요. 이런 종목을 좀 따라서 매수를 해봐도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박종영 멘토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죠. 예, 그 SH에너지화학 같은 경우는 그 셰일가스 관련해 가지고 뭐 대표주죠. 네. 이제 뭐 휴스틸이라든지 뭐 그밖에 이제 등등의 종목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종목은 이제 SH에너지화학입니다.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유료 이제 한 950원에서 1,000원대에서 계속 이렇게 언급을 드렸었던 종목인데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셰일가스 관련해 가지고 유가의 이제 급락이 분명히 될 거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셰일가스 관련주들이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또 이걸 어제 이렇게 강하게 밀었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그게 오늘 상한가까지 갔었던 이렇게 흐름이 나왔었죠. 그런데 이제 SH에너지화학 같은 경우 장고 차트를 보면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H에너지화학 같은 경우는요. 지금 보시면은 950원대에서 1,000원대에서 두 번의 지지라인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일단 1,100원대를 강하게 뚫고 나왔었습니다. 강하게 뚫고 나왔다는 거는요. 이게 보통 거래량으로는 이렇게 뚫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무언가에 의해 가지고 강하게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어저께 음봉자리는 분명히 눌린 구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렇게 맥락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그 최명성 그 전문가님께서 한진칼이라든지 대한항공이라든지 아시아나 이게 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유가가 하락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유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이런 셰일가스 관련주들도 분명히 더 부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묶어가지고 이렇게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뭐 아시아나항공이나 아니면은 그 다음에 뭐 한진칼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대한항공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SH에너지화학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금 정고점 바로 밑에서 있습니다. 유가가 더 급락을 할수록 그 정고점을 돌파를 할 거고요.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더욱 매수세를 불러 일으킬 거고요. 그렇게 예상이 들고 있으니까 관심 종목으로 이렇게 계속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요. 쉽게 말해서 항공주, 뭐 물류 관련 운송주는 좀 갖고 가도 12월 달에 어느 정도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부분 챙겨줄 수 있을까요? 갖고 가도 괜찮을까요? SH에너지화학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SH에너지화학 외에 뭐 항공주도 굉장히 많잖아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엄청 예. 잘 갔거든요. 예. 그 외에 AK홀딩스 간 종목 굉장히 많아요. 신규로 좀 매수를 들어가 봐도 괜찮을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신고가에서 노는 종목들은요. 한 번쯤은 신고가를 넘어가는 경향이 확률적으로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유가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는데 약간 조금 하락을 한다는데 조금 이렇게 조금 그쪽으로 좀 무게감이 좀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한진칼이라든지 대한항공이라든지 뭐 이제 그런 관련주들이 좀 더 추가 상승 가능할 거라고 예상되니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양봉을 보통 한 뭐 9% 7%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시가에 따라 잡기보다는요. 시가에서 눌림 발생한 뭐 2, 3%, 4% 구간대 그런 구간에서 잡으시는 게 안전하고 이렇게 더 안전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박종영 멘토께서는 국제유가 더 하락할 가능성을 점쳐두시고요. 항공주나 뭐 물류주 조금 더 접근해봐도 괜찮다라고 하셨어요. 반면 최명성 전문가는 앞서서 이 단기적인 이슈일 뿐이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항공주나 물류주 섹터 향후는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저는 좋게 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아시아나항공이라든가 대한항공이 많이 올라서 이제 최대 거래량을 터뜨려서 뭐 사람 말은 못 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이런 물류주가 네.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유가도 하락하지만 지금 몇 월 달이니까 다음 달이 12월이죠. 그죠. 그럼 방학에다가 여행 가거든요. 그래서 거의 3개월에 이제 대학생들부터 해서 많은 중고등학생이 여행도 가고 또 비슈 이제 신년초도 있기 때문에 많은 여행 계획이 있기 때문에 호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또 물류주 이런 것은 또 이제 연말에 택배가 엄청 많죠. 그래서 이 종목은 당분간은 계속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시장의 키워드였던 국제유가와 관련된 이야기 두 분과 나눠봤습니다. 두 분의 의견 화면 통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슈토크 주제는요. 이 국제유가 날개 없는 추락 속 국내 증시의 영향력 짚어봤습니다. 박종영 멘토께서는 일단 경기 민감주보다는 방어주에 주목을 하자라고 하셨어요. 국제유가 향후 더 하락할 가능성을 점쳐주셨고요.
최명성 전문가는 유가 하락은 전반적인 호재를 오히려 예상하셨습니다. 항공주나 물류주 눈여겨보자라는 말씀까지 챙겨봤습니다.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2 오늘의 출연자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박종영 멘토의 포트입니다. 한양 디지텍 종목 오늘장 10%가 넘는 급등세 보였습니다. 자, 이 흐름 이어가기 위해서 목표가 3,500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전략에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종목 모두 플러스권이네요. 전 종목 모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최명성 전문가의 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성창투가 오늘도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9.44% 급등했죠. 최근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포트에는 39.5%, 40%에 육박하는 가까운 높은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림산업 종목을 포트폴리오 신규 종목으로 편입 준비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장 시초가에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전략 잘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번에는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정재훈 멘토의 한전산업이 전일에 이어 오늘도 2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21.1% 수익률 보이고 있고요. 그 뒤를 포커나인 전문가의 대원미디어 종목이 17.4%로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4위에는 조민규 멘토의 네페스가 14.7%, 5위에는 정재훈 멘토의 바이넥스가 13% 기록하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장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2의 수익률 베스트 1위, 과연 누가 차지했을까요? 자, 역시나 오늘도 대성창투가 그 영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수익률 베스트 이변은 없는 모습인데요. 최명성 멘토의 대성창투가 39.5%의 수익률로 1위 지켜내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누적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1위에는 조민규 멘토가 144.7% 누적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2위는 박종영 멘토가 26.8%를, 3위는 나이스헌터 전문가가 11.4%의 누적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명예의 전당입니다. 조민규 멘토의 유니테스트가 100%의 확정 수익률로 명예의 전당 빛내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포트에 담긴 종목 수익률 확인하고 왔습니다. 자, 이어서 AS 전략 살펴봐야 할 텐데요. 박종영 멘토님도 흐름이 꽤 좋습니다. 세 종목 모두 플러스권이에요. 먼저 PJ 메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예, PJ 메탈 같은 경우는 일단 그런 이제 배당 수익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예상되는 배당 수익률이 한 4%에서 한 5% 정도 되는 고배당 종목군입니다. 잠깐 준비된 자료 이렇게 잠깐 화면 좀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PJ 메탈 같은 경우는 풍전비철이 이제 대주주 한 60% 70% 예,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대주주가 보유 지분을 많이 갖게 되면은 배당 성향이 되게 높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이렇게 한번 밑으로 보겠습니다. 일단 3분기까지 해가지고 지난 연도 영업이익으로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도 강한 배당 수익률이 나올 걸로 예상되는데 지난 연도에 4.5% 정도의 배당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는 영업이익이 훨씬 더 나왔기 때문에 한 최소 못해도 한 4%에서 5% 정도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차트를 이렇게 보면 봐드리겠습니다. 이제 급등하기 이전에 이렇게 이거를 종목을 냈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어떤 이제 뭐
특정한 모멘텀이나 그런 이제 배당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더 불게 되면은 한 번 더의 그런 상방으로 슈팅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유 의견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그 한양 디지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양 디지텍 같은 경우도 한번 준비된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 디지텍 같은 경우는 아직은 실적이 발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분명히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오면서 이게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런 실적 관련 코스닥 종목들이 상한가 또는 뉴스만 나왔다면 상한가 또는 뭐 10% 이상 상승한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아직 한양 디지텍은 뉴스가 안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일 12% 정도 이렇게 상승을 했었는데요. 2013년도 12월에 30억을 했는데 2013년도 3월, 6월 달에만 28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상반기에 다 끝내놨고요. 이제 하반기에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이게 크게 되는데 지난 연도 3분기 때 3억이었는데 3억이었는데 이번 연도 만약에 뭐 30억이라든지 15억만 돼도 분명히 몇백 프로 급증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뉴스가 뜨기 때문에 강하게 상승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금일 시간으로도 상한가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은 차트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 디지텍 같은 경우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000원서부터 실적이 나올 때마다 10%에서 20% 정도 슈팅이 나오면서 강하게 상승을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실적 시즌 돌입하면서 강하게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3,200원대도 그런 뉴스와 함께 3,500원대 이상 충분히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니까요. 계속 홀딩 관점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최명성 전문가와도 AS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전문가님 축하드려요. 네. 드디어 이번 주 내내 네. 1위 자리를 지켜내셨습니다. 대성창투가 효자 종목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부터 AS 전략 살펴보죠. 네, 감사합니다. 뭐 운도 좋았고 차트도 잘 봤는데요. 일단 그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럼 대성창투가 그 영화 명랑을 지금 그 중국의 3,000개 그 극장에 예약을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오픈을 해서 다음 주부터 좀 날아가게끔 돼 있는데 참 재밌는 것 제가 태어나서 이런 건 처음 봤네요. 왜냐면 중국 정부에서 오늘 그러니까 이제 대성창투 CJ ENM 그룹에서 중국 전역 3,000개 계약 영화관에서 오픈하기로 했거든요. 네. 근데 중국 정부가 강제로 12월 12일로 밀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12월 13일 날 뭐 이렇게 그 이제 대학살 사건, 일본의 대학살 사건 그걸 이제 부각시키기 위해서 12월 12일부터 상영하라 해가지고 좀 늦췄는데 그렇지 않으면 지금 상한가 두세 개 정도 더 있을 종목입니다. 근데 차트상 보면은 이제 그 연기된 것 때문에 지금 한 일주일 정도 계속 횡보했죠. 그래서 좀 답답한데요. 12월 12일까지는 이 종목은 들고 가면서 계속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자세히는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의외로 주위에서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축하를 드리고 12월 12일 한 15일까지는 가면서 차분히 대응하시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반면요. 대림 산업은 조금 밀렸습니다. 매도 의견 주셨는데 포트를 좀 재정비하시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매도를 해주신 것 같아요.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할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참 요즘 장이 어려운 게 뭐냐면 네. 대림산업이 바닥권에서 매집을 계속 한 달 정도 하고 있고 뭐 회사 좋고 실적 좋고 외국인 기관에서 많이 매수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건설주가 하락하면서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현대건설, 대우건설, 건설주 우수수 무너지니까 죄 없는 대림산업도 무너졌어요.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종목은 좋은데 너무 이제 상승 추세가 약하고 또 이건 수익률 되니까요. 이 종목은 제가 말씀드리면 65,000원을 깨지 않으면 일단 들고 가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치고 올라오면 계속 들고 가시고 떨어지면은 일단 매도하시고 제가 종목이 좀 좋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새로운 신규 종목이라든가 다른 뭐 CTS 바이오라든가 녹십자셀 그쪽으로 분산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 AS 전략 살펴봤습니다. 이 부분 꼼꼼하게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 추천 히든카드 시간입니다. 어떤 종목 갖고 오셨는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먼저 박정영 멘토는 빅텍 갖고 오셨습니다. 추천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죠. 영업이익 증가로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라는 부분 짚어주셨네요. 이어서 최명성 전문가 종목 보겠습니다. 자, 오늘 SK컴즈 갖고 오셨습니다. 추천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죠.
수익 개선으로 영업 적자 폭이 감소되고 있다는 부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수익 모델 도입을 했다. 글로벌의 성공 박자를 갖추고 있다는 부분 짚어주셨네요. 자, 먼저 빅텍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추천 포인트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 빅텍 같은 경우는 일단 준비된 자료를 보면서 간단하게 기업에 대해서 잠깐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빅텍을 잠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요, 보시면은 지금 이제 실적 개선이 약간 눈에 띕니다. 중소형주도 선택을 할 때는 적어도 그 회사의 본질 가치인 영업이익을 내고 있느냐가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보시면은 지지난해까지 적자가 났었다가 지난해부터 이제 흑자로 돌아섰고 이번 분기 3분기까지 지난해 영업이익을 달성해 놨습니다. 4분기에도 분명히 좀 좋은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들어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일단 실적으로 봤을 때는 좀 이제 그나마 좀 안정권에 들어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준비된 그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군수 장비입니다. 이제 빅텍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군수 장비를 이렇게 만드는 회사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런 약간 그런 군수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불거나 아니면은 뭐 전쟁 관련 그런 약간 그런 이슈가 불게 되면은 급등을 하는 이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만약에 조금 무슨 전쟁 관련 얘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군수에 관련된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은 분명히 충분히 모멘텀이 되는 종목이 될 수 있다. 이걸 좀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다음입니다. 다음 준비된 자료 이렇게 보시면은요. 정부 이제 그 재정이 대비해가지고 국방비 점유율이 보통 한 14%에서 한 15% 정도 됩니다. 그만큼 국가에서 쏟는 그 정부에 대한 그 재정 비율이 상당하다는 거 이거 잠깐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 다음 준비된 자료 이렇게 보시면은요. 국방 예산 추이입니다. 국방 예산은 줄일래야 줄일 수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매년 증액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34조에서 35조 뭐 이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아마 2015년도에도 분명히 예산이 증액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금 예산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분명히 증액되는 만큼 이런 산업군에 있는 종목들도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거를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빅텍에 대해서 간단하게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텍 같은 경우는요, 일단 일봉 차트는 일단 잠깐 좀 배제를 하고요. 월봉 차트를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요, 보통 연말이나 연초에 강경 발언을 보통 합니다. 왜냐면은 국가 기강을 잡기 위해 가지고 그런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빅텍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도 그런 강경 발언을 인해 가지고 1,000원짜리 주식이 4,000원 근처까지 갔었던 그 흐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13년도 12월 달부터 1월 달부터 해가지고 1,500원 했던 게 3,000원까지 2배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도 마찬가지로 한 20-30% 정도 연초 연말에 급등을 했었던 흐름이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그런 과거의 확률을 밀었을 때 분명히 그런 슈팅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봉 차트로 한번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요, 약간의 좀 매집 흔적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8월 달에 분명히 이걸 매집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요. 9월 달에 시장이 쏟아지면서 같이 급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빠지지가 않았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뭔가가 있다 이런 생각이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지금 흔적들이 이렇게 지금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추가적으로 1,700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온 이후에 그런 연초에 뭐 그런 강한 바람들로 인해 가지고 2,000원까지도 넘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까지 이제 그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은요. 매수가는 1,530원에서 1,140원 이 사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전저점인 1,405원 이탈한 1,400원 이렇게 정해드리고 1차 목표가는 1,700원 이렇게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최명성 전문가와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요, 대림산업이 5% 정도 손실을 봤거든요. SK컴즈가 그 자리를 좀 메꿔줄 수 있을까요? 아니, 전 충분히 메꿔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 대림산업 아직 뭐 손절 확정은 안 했는데, 너무 늦기 때문에, 스타트가 너무 늦기 때문에 이제 다른 종목으로 교체할 뿐이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SK컴즈는 이제 SK그룹의 계열의 인터넷 포털 업체입니다. 온라인 광고와 콘텐츠 판매를 영위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보면 SK그룹이 다 갔습니다. 뭐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뭐 다 갔는데 이 종목만 안 갔어요. 이 종목. 그래서 현재 SK컴즈는 낙폭과대 바닥 이제 상승형으로 전환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적자가 계속됐는데 적자가 이제 작년에 260억 정도 되는데 이번에 37억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수익성 개선 노력으로 적자폭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네이트를 중심으로 한 모바일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고요. 본격적인 수익 모델을 도입을 통하여 글로벌 성공에 박차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SK그룹, SK컴즈가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는데 제가 뭐 저 밑에 방송권에서 말씀드렸지만 추천하자마자 어제 12%까지 상승을 했다가 어제 눌렀어요. 다행히 오늘 또 어제 4% 정도 수익 났다가 오늘 5% 빠졌는데 거의 보합권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12% 올랐다가 내린 물량이 오늘 이제 빠져나온 물량을 다시 걷어서 올렸는데 자, 일봉상도 저점이고요. 자, 주봉상 보시면 주봉상도 바닥권입니다. 바닥권이고 월봉상도 바닥권이기 때문에 이 종목 보면 이제 거의 바닥권이죠. 그래도 SK그룹도 이제 안정감을 되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어서 매매 전략도 살펴봐야죠. 매수가 잡아주시죠. 예, 매수가는 현재가 근처인 7,200원인데 뭐 상하폭을 플러스 3%, 마이너스 3% 드니까 충분히 여기서 매수하시고요. 목표가는 제가 이제 차트를 보시면 정고점이 10,000원이거든요. 10,000원대 이제 물량이 많은데 10,000원까지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손절가는 6,000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빅텍과 SK컴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두 분의 서로 갖고 오신 종목 궁금증도 좀 해결해 봐야겠죠. 자, 최명선 전문가님께서 가져오신 종목 좀 우려되거나 걱정스러운 부분 없으세요? 예, SK컴즈 같은 경우는 누구나 한 번쯤은 주식하시는 분들은 들어봤을 법한 그 종목인데요. 네. 일단은 그런 네이밍 밸류 해가지고 실적이 너무 안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 조금 우려가 되는 바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실적이 기업이라는 거는 그 영업이익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순이익을 내야지 그런 기업의 이제 가치를 인정을 받는 건데 그죠. 아직까지는 그런 SK컴즈 같은 경우는 그런 순이익조차 영업이익 계속 까먹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회사에다가 뭘 믿고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영업이 까먹고 네. 있대요. 지금 이런 종목에 투자해도 되나요? 그럼 저를 믿고 투자하십시오. 왜냐면 아주 질문 예리하게 잘 해주셨는데 제가 도표를 보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작년 2013년 12월 달에 마이너스가 261억입니다. 근데 이번 9월 달에 39억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한 6배를 줄였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유보를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이 없으면 과연 이 회사가 재무적으로 안정적인가, 이제 탄탄한가 그걸 봐야 되는데 SK그룹 건데 유보율이 지금 600%입니다. 600%. 그래서 자본금이 217억인데 약 1,200억 정도의 이제 보유 자산이 있다 이거죠. 저금한 돈이. 그리고 이제 차트를 보시면 바닥에서 이 매수 거래량이 많이 들어옵니다. 매수 거래량이. 그래서 왜 이 종목을 사겠습니까? 그러면은 다 이제 뭐가 회사가 좋아진다든지 뭐가 있으니까 되고, 물론 이제 박종희 멘토님이 실적이 좋아야 된다고 하지만 지금 실적 좋은 회사들도 반토막난 종목이 수두룩합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너무 실적도 좋지만 실적도 좋으면서 또한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돼 가면서 바닥에서 매수가 들어온. 그러니까 이제 어떤 증권사 직원이 이런 한탄을 한번 했다는데, 실적보다 중요한 게 수급이다. 아무리 실적 좋아도 떨어지는 종목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실적도 좋아하지만 수급도 2차적으로 보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요. 최명성 전문가님 믿고 저희가 SK컴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씩만 사세요. 조금씩. 1,000만 원 내에서만. 네, 약한 모습을 보이고 그러세요. 근데 요즘 너무 삼성테크인도 한가 가는 세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종목 향후 수익률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종목 갖고 오셨는지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박정현 멘토께서는 오늘 빅텍 갖고 오셨습니다. 영업이익 증가로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라는 부분 짚어주셨고요. 매매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가 1,530원, 목표가는 1,700원, 손절가는 1,400원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요. 최명선 전문가 종목이죠. SK컴즈 갖고 오셨습니다. 낙폭과대에 따라서 현재 바닥에서 상승형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부분 짚어주셨네요. 매매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는 7,200원, 목표가는 만원, 손절가는 6,000원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박종영 멘토와 최명상 전문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11월 시장 보내신다고 여러분들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2월 시장에는 조금 더 훈훈한 수익률 안겨드릴 수 있도록 저희도 좀 열심히 노력을 하고요. 여러분들께서도 12월 시장도 저희 막상막하 투맨쇼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